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달이 다 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선장 등 승객들을 뒤로하고 탈출한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당선인이 오늘부터 전남개발공사를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민선 6기 실국별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달 30일 전국적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방식으로 후보를 공천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며 경찰이 경운기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선장 등 승객들을 뒤로하고 나홀로 탈출한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곧 시작이 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재판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철원 기자, 첫 재판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바로 내일 오후 2시 이곳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의 첫 절차인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하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검사나 변호사가 쟁점을 놓고 다투는 건 아니고 판사가 피고인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고 앞으로 계속될 심리를 하기 전에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당초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기소된 피고인들이 15명이나 되고 또 그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방청을 할 것으로 예상돼 장소가 넓은 이곳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피해자만 300명이 넘고요. 또 재판을 취재하는 취재진만 해도 국내외 수백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법정이 꽉 들어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대참사인 만큼 재판에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법원과 검찰도 준비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검찰은 사고 초기부터 용의자들을 직접 조사하고 또 피해자들과도 접촉해 왔기 때문에 긴장감은 좀 덜한 듯하고요. 이들을 처음 맞는 법원의 긴장감이 상대적으로 큰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 하고 또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낼지에 대해 국민적 시선이 쏠려 있기 때문에 부담이 그만큼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2개의 법정으로 나뉘어서 재판을 보게 됩니다. 주 법정인 201호에서 주로 재판이 진행되고요. 법원은 보조법정인 204호를 마련해서 모니터를 통해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했습니다. 다 해서 153석이 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105석을 배정했습니다. 또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일반인 좌석 20석도 추첨을 통해 배정했습니다. 법원 직원들은 재판 도중에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피해자들을 위해 배려해야 할 사항들을 교육받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재판은 2주 간격으로 진행되는 다른 일반 재판들과 달리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매주 한 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하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어린 학생과 승객들을 뒤로하고 먼저 탈출한 선원들이 어떤 재판 결과를 받게 될지가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승객들에게는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가장 먼저 탈출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등 4명에게는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죠.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목적과 의사가 분명한 것을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비록 직접 행위는 없었지만 자기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방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승객들에게 대기하라는 방송만 내보낸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구조정이 도착하니까 옷을 갈아입고 맨 먼저 탈출한 정황들을 종합하면 이 씨 등이 자신들의 부작위로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승객들을 퇴선시킬 경우에 자신들이 나중에 구조될 것을 염려해서 승객들에게 탈출 지시 등을 하지 않은 점도 이런 혐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게 꽤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원들이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숨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내고 또 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법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번 한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일기예보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리와 곡성 등 일부 지역에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후 한때 최고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장성과 담양이 20도, 광주와 구례가 2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영광 26도, 담양과 광주, 화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온입니다. 이번 주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광주 아침 18도, 낮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이후에도 아침에는 18도 안팎, 낮 동안은 27도에서 29도의 분포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가 선거 후 처음으로 시민들을 직접 만나 시정 보상을 밝혔습니다. 시민들과 활발한 문답을 주고받으며 수평적 리더십의 일면을 보여줬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소통과 참여 확대를 첫 번째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장현 당선자. 시민들은 기대감과 함께 예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결국에는 단체 장들이나 주도적인 발언을 하는 그러한 분들에 의한 의견이 또 많이 제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윤장현 당선자는 결코 여론 주도층의 목소리만 듣지는 않을 것이며 다양한 시민 참여 장치를 마련할 계획인 만큼 오히려 시민 참여도가 관건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살 수 있는 그런 건 저희들이 판단하고 결단하면서 문제는 이제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는 게 중요하시죠. 여러 정책들의 방향은 옳지만 어떻게라는 부분에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나치게 또 여론을 또 쫓아서도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에 수렴하는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좀 깊숙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 네. 그래서 여론의 문제들도 항상 현장 속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민운동가 출신이 행정을 이끌게 됨에 따라 시민단체의 비판과 견제 기능이 무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당선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도와주세요. 저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함께 손잡고만 그냥 가면은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할 것입니다. 윤장현 당선자는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라는 표현 대신 행복광주위원회라는 말을 쓰고 싶다며 남은 기간 준비된 시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인이 오늘 전라남도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 당선인은 오늘 전남개발공사에서 전라남도 안전행정국과 정책기획관실, 기획조정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주 안으로 민선 6기 실국별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외부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도정 진단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2명의 자격 상실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나주화순의 백이훈 의원과 순천 곡성 선거구의 김선동 의원에 대해 오는 12일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모두 항소심까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상황이어서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에 광주 전남의 재보선 지역구는 4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달 30일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방식으로 후보를 공천할지 주목됩니다. 광주 전남에서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예정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 공천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으로 내부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재보선은 경선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옛 민주당 출신과 새정치연합 출신이 모두 출마를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공천 방식이나 규칙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세월호에 깨진 창문처럼 외부에 개방된 곳에 시신 유실 방지용 차단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유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사고 발생 54일이 지나서야 나온 대책입니다. 김진선 기자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세월호 사고해역에서 40km 떨어진 해상에서 40대 승객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 유실 우려가 또다시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네, 그 후에 이제 그 시신을 확인을 해보니 세월호에 탑승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언제 거기 글로 이렇게 떠내려갔는지는 좀 확인이 안 돼요. 사고대책본부가 사고 발생 54일 만에 시신 유실 방지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잠수사가 드나들었던 깨진 유리창과 절단 부분 등 선체가 개방된 부분에 1m 길이의 알루미늄 막대를 자석으로 부착시켜 시신 유실을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깨진 창문 등 선체 개방 부위에 대해서는 실종자 유실에 대비하여 자석이 부착된 유실 차단봉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창문 하나에 막대 2개씩 모두 114개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적어도 50여 개의 유리창을 통해 그동안 바닷물이 드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고대책본부는 이미 수색을 마친 곳이거나 잠수사 안전 문제 때문에 막아놓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맞는 얘기가 없고요. 열심히 하는 거 보여주려고 과장하는 거죠. 일처리가 항상 이렇다는 얘기예요. 일처리가. 한편 오늘 단원고 교사 28살 유모 씨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세월호 사고 실종자는 13명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이 해남과 목포 등지로 도주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오면서 인근 지역에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검경은 현재 유 씨와 유 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조력자들이 최근 순천을 벗어나 해남의 구원파 교회 2곳에 다녀갔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교회 주변의 도주로를 차단하는 한편 인근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현재 현상금 5억 원, 장남 대균 씨는 현상금 1억 원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화순군에서 82살 홍모 씨가 타고 가던 경운기가 3m 아래 논두렁으로 추락해 홍 씨가 숨졌고 또 그젯밤에도 나주에서 50대 농민이 경운기 앞바퀴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구부러진 농로가 경사가 심한 길에서 노인들의 경운기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20분쯤 목포시 용해동의 한 철물점에 승용차가 돌진해 운전자 72살 이모 씨와 이 씨의 가족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상가 조립식 외벽이 부서지고 내부 철제 비품이 무너졌지만 철물점이 휴일이어서 추가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도로 오른쪽으로 이탈한 뒤 철물점으로 돌진했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았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42개 관광 지점의 입장객 수를 합산한 결과인데 실제적인 1000만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과제를 박민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여수를 방문한 관광객은 모두 1041만 명. 하지만 실제로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은 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여수 지역 42개 관광지점의 입장객 수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1034만 명, 외국인은 6만 8천 명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1000만 명이 찾는 명실상부한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엑스포장 활성화는 물론 해양 레포츠와 섬 투어 체험 프로그램이 더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주말 성수기에 집중된 관광객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시책도 병행돼야 합니다. 광역 관광 루트 개발과 최근 몰려들고 있는 중국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관광 상품, 그리고 특산품 등 쇼핑 인프라 구축도 시급합니다. 특히 그 토산품에 대한 관광 상품화를 통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 특산물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포를 계기로 국내 제1의 해양 관광 도시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여수시. 1000만이라는 수치보다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내실화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 지역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가 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남 지역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7,312명, 전체 보육 아동 수는 56,334명이었으며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7.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세종시 7.89명, 충남 7.87명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전남 지역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는 지난 2007년 9.79명을 기록한 이후에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달 한 달 동안 광주시립예술단체의 공연이 풍성하게 열립니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오는 12일 저녁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국악 꿈나무들과의 협연을 펼치고 13일 저녁에는 광주시향의 패밀리 콘서트 여름밤의 열정이 공연됩니다. 오는 14일 오후에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윤영문 신임 지휘자가 모차르트의 성가곡과 오페라곡 등을 공연하고 19일에는 시립합창단의 기획 연주회로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이 열립니다. 올해 대인예술시장 야시장이 오는 13일 개장해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오는 13일 저녁 7시에 개장해 자정까지 진행될 야시장에는 그동안 참여를 망설였던 상인들도 참여해 싼 가격의 생필품을 파는 떨이 시장을 펼치고 시장의 상주 작가들도 예술품을 판매합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시장에 상주하며 수작업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는 메이커스 팀들도 참여하고 도예 체험과 벽화 그리기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어제 LG에 대패하며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기아는 주말 3연전을 2승 1패로 마무리했습니다. 기아는 주말 LG와의 경기에서 투타의 완벽 조화로 이미 2개의 승리를 챙기고 3연전 전승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홀튼이 경기 초반 무너졌습니다. 1회 불안정한 제구를 보이며 조시벨에게 홈런을 맞고 대거 4점을 헌납했습니다. 2회에도 홀튼의 순환은 이어졌습니다. 결국 2회를 마치지 못한 채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선발 투수가 무너졌을 때 마운드를 지켜줄 중간 투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승혁, 박준표가 이어 마운드에 올랐지만 LG 타선의 방망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LG는 무너진 기아 마운드를 공략해 타자 전원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아의 타선은 리오단에게 꽉 막혔는데요. 그나마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점수를 내지 못하는 타선, 루키 강하늘 선수가 첫 번째 타점을 올리고 요즘 상승세로 주목받는 김다원 선수가 대타로 나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3득점에 그친 타이거즈, 타선의 집중력이 아쉬웠는데요. 득점 기회는 많았지만 잔루가 10개입니다. 리오단이 올 시즌 기록한 2승 모두 기아가 내준 승리인데요. 어제 기아는 또 리오단에게 세 번째 승리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어제 기아는 대량 실점하며 LG에 1승을 내줬지만 지난주 6경기에서 5할 승부를 펼치며 반등의 기회를 보았습니다. 특히 어제 나지완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주말 경기에서 나지완 선수는 연타석 홈런을 포함해 연속 7안타를 기록하며 4번 타자의 무게감을 더했는데요. 과연 나지완 선수의 방망이에 아시안게임의 티켓이 주어질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를 응원합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호남대학교 축구학과 경기 분석팀이 한국의 16강 진출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호남대 축구학과 경기 분석팀은 국가별 순위 예측 모델을 적용한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속한 H조에서는 벨기에와 러시아가 16강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분석팀은 4년 전 월드컵 경기 결과와 축구 경기 수행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내외적인 요인을 복합 변수 삼아 국가별 순위를 예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가 먼 바다를 이용한 해조류 양식어장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장기 연작에 따른 연안어장 황폐와 생산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김과 미역, 다시마 등을 먼 바다에서 양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먼 바다 양식이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어업인들의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오는 2018년까지 점차적으로 먼 바다 양식을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대 5.18 연구소가 내일 5.18 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5월운동 그리고 그 현재성이라는 주제로 전남대 용지관 광주은행홀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호남 영남 지역에서의 5.18 민주화운동과 80년 5.18 이후 5월운동을 살펴봅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5.18 연구 영역을 전국으로 확장시키고 5.18 항쟁의 현재적 의미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는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례와 곡성에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과 영광 20도, 광주와 구례 2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영광 26도, 담양과 광주, 화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온 추이입니다. 이번 주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18도, 낮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이후에는 아침 18도 안팎, 낮 동안은 27도에서 29도의 분포로 무난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